현재 원전을 운영하는 전 세계 33개의 나라 중 22개의 나라가 스위스나 캐나다처럼 원전 부진의 건식 저장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을 마련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소수지만 영구 처분장과 부지까지 확보한 국가도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00여 개의 원전이 거의 한 40년 넘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후 해결료가 문제가 돼가지고 발전소의 안전이 위협되거나 그 주변 지역에 위해를 끼쳤다는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장 선정을 두고 갈등의 역사가 반복됐습니다. 푸른 바다와 풍부한 해산물로 이름난 안면도도 그중 한 곳. 주민들이 관광지 개발 소식을 기다리며 들떠있던 1990년. 신문에 난 작은 박스 기사 하나가 큰 파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안면도에 핵 폐기물 영구 처분장을 만들려 한다는 내용. 이 소식에 주민들이 너도 나도 쏟아져 나왔고 연일 거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을 둘러싼 안면도 사태는 계획 백지화를 발표하며 끝났고, 주민들에게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안면도를 포함해 정부의 영구 처분장 확보 시도는 총 9번. 이 과정에서 주민 분열과 충돌을 일으키며 여러 지역에 아픔을 남겼습니다. 한때는 지역 공모 형식으로 전략을 바꿔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우리나라에 쌓인 사용 후 핵연료 약 2만 톤. 습식 저장소에 포화가 임박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는데요. 이 숙제를 풀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2008년) 제정된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법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처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8월 열린 고준위 방패물 관리 특별법에 대한 대국민 심층 토론회. 국내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 주민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사용 후 핵연료 처분 계획과 그것이 법안에 어떻게 담겨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임시 저장 시설만 우리가 짓고 거기다가 저장을 한다 그런다면은 그 임시 저장이 말은 임시지만 그것이 연구가 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가 임시냐라는 그러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에는 여기에 중간 저장 시설은 언제까지 이걸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 또 최종적으로 영구 처분장을 언제까지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라는 것이 법안에 담기게 되고, 그런 걸 갖다가 주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에서는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도 발표했습니다. 네, 원전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바는 매우 큽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이 국가적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법을 기반으로 중저준위 방패장을 확보한 것과 같이 고준위 관리 시설도 특별법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중간 저장 시설과 영구 처분 시설로 이동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고준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즉 사용 후 핵연료에 관한 특별 법안 3건이 국회에서 발의한 상태입니다. 새 법안의 공통적인 사항은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그리고 관리 시설과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점입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연구 시설이 된다는 소요 상태가 꽤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도 많이 했었고요. 그것을 이제 불식시키기도 필요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차를 해줘야만이 주민들이 굉장히 조금 이 연구 시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안도감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 법안을 발의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기를 명시를 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원전 부지 선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그러면은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먼저 선정이 됐었을 때 주민들이 이제 법안을 믿고 정부를 믿고 따라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끈 빛 원자력. 이제 그 에너지가 남긴 그림자에 대해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준위 방패물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원자력 발전을 통한 값싸고 경제적인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얻었던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서 후세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45년간 우리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 전력의 거의 한 30%를 갖다가 담당을 했고요. 45년 동안 우리가 그만큼 썼으면은 거기서 나온 사용료 해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행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